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사진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빨간 꽃, 복숭아나무 꽃, 복사꽃입니다. 굉장히 보기가 좋죠. 선생님이 한 4, 5년 전에 팔공산 설악에서 만난 복숭아 밭인데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복숭아꽃이 필 무렵에 이곳에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경치도 좋죠. 사실은 요 아래 동네에 복숭아밭 아래 동네에 노태우 대통령 생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마 기운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이 복숭아나무 아래에 가면은 편안히 쉴 자리는 없죠. 자, 그래서 복숭아나무에 대한 시인의 생각이 시에 드러나는데요. 자, 오늘 나희덕 시인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입니다. 자, 남을 아는 것은 어렵지만 남을 제대로 알고 나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아는 어려움과 보람이라고 작은 제목을 뺐고요. 이 복사꽃 선생님이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봄 풍경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보아야 한다. 우리 사람들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올바르게 볼 수가 없죠.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해설입니다. 복숭아나무 아래는 쉴 곳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숭아나무의 수천 수만의 빛깔을 보고서 가까이 간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에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평가하고 헐뜯어서는 안됩니다. 남을 제대로 아는 것은 어렵지만 타인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은 보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국어는 원리 이해와 본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알려는 노력도 없이 대상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관적 생각,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대상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평가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 대상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나 자신도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와 복숭아나무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타인,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관계로도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관계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대상에 관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다루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문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닐까요? 대상,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과 보람을 노래한 나희덕 시인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해설입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자, 아름다운 복숭아나무 꽃, 복사꽃 만나고 작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찍은 영상인데요. 잠시 한번 볼까요?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네요. 여러분들 귀에 있으면 한번 꼭 보길 빌고요.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 자, 이거는 대상이 지닌 복잡한 내면이죠. 여기서 대상은 바로 복숭아나무다, 그죠? 이 복숭아나무를 통해서 사람, 또 다른 대상을 뜻합니다. 결국 여러 겹의 마음은 대상의 본질이 됩니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그 복숭아나무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인데, 내가 아는 다른 사람, 타인이죠.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복숭아나무를 모르고 내 생각이죠. 자,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서먹서먹해서 거리감을 느낀다는 뜻이고요. 대상에 관해 알지도 못하는 나의 생각, 편견이죠. 나의 주관적 생각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흰 꽃과 분홍 꽃은 겉으로 그 모습이죠. 피상적으로 본 복숭아나무의 모습입니다. 복숭아나무의 참모습이 아니고 내가 얼핏 본 것이죠. 그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아마 사람이 앉지도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복숭아나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숭아나무의 참모습이 아니고 대상을 모르고 바라본 나의 편견, 선입견입니다. 우리 주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판단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을 알게 된 후 뒷부분에서 그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에서는 쉬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해진 것이죠. 자, 타인에 대한 선입견,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자, 멀리로만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상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 못했다. 자, 멀리로 구절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죠. 대상에 관한 선입견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함입니다. 자,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자, 우리 보면은 흰 꽃도 있고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 내가 보지 못했던 빛깔이 있죠. 자, 복숭아나무는 피우고 싶은 꽃이 많아서 수천의 빛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천의 빛깔은 바로 대상의 본질이 되고요. 타인의 참모습이 됩니다. 자, 이걸 모르고 내 멋대로 평가하고 비난하면 곤란하지요.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자, 나는 그 나무를 멀리서 보고 알았다는 뜻이죠. 그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여기서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되겠죠. 자, 눈부셔 알았습니다. 눈부셔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쁨이죠. 복숭아나무가 내가 겉으로 피상적으로 본 모습하고 다시 본 모습은 다르죠. 아주 기쁘다, 그죠? 흰 꽃부터 스미다까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 자아의 성숙 과정이 나타납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 자, 피우고 싶은 꽃빛이 수천 수만 개였죠. 그래서 수천의 빛깔을 가집니다. 그 나무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꽃을 피우고 난 다음 심심한 얼굴을 한다라고 뒷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대상이 안 찾아오잖아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지금 복숭아나무의 속모습, 본질을 본 것이죠. 그 여러 겹의 마음, 그 여러 겹의 마음은 수천의 빛깔 복숭아나무의 참모습이죠. 대상의 어떤 본질입니다.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데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까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자, 흩어진 꽃잎들은 복숭아나무가 꽃을 피웠죠. 이 꽃을 피웠다는 것은 복숭아나무가 할 일을 다 했죠. 그 수천 빛깔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을 했잖아요.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 할 일을 다 한 복숭아의 나무의 모습이죠. 앞에서는 외롭지만 외롭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바빴어요. 자,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입니다. 이제 복숭아나무의 참모습을 본 것이죠. 앞에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었는데 이제는 화자와 대상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바로 그늘이죠.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거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이거는 아까까지는 그냥 막 지나쳐 버렸는데 이제 대상과 가까이 했죠.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졌고 서로 이해하고 어울림의 시간이 바로 이 저녁입니다. 저녁에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인데 순서를 바꾸었으니까 도치법이죠. 도치법으로 독자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여운을 줍니다. 자, 저녁에 오는 모습을 또 소리로 표현했네요. 저녁에 오는 모습을 소리로 표현했으니까 시각의 청각과 공감각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와 대상, 내하고 복숭아나무가 화합하고 일체화를 이룬 단계죠. 자, 나와 대상 사이의 조화와 통합입니다.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고백적이고 성찰적이고 또 비유적이고요. 주제는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과 보람입니다. 자, 특징은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요. 복숭아나무, 즉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9의 함축적 의미는 흰 꽃과 분홍 꽃은 그 모습이죠. 피상적으로 본 복숭아나무의 모습, 피상적으로 본 대상의 모습이고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선입견, 편견으로 판단한 대상의 부정적 모습입니다. 수천의 빛깔은 복숭아나무의 본질이죠. 대상의 진정한 모습,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이고 참 모습이고 여러 겹의 바로 마음으로도 여러 겹의 마음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복숭아나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보여주는 부분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복숭아나무를 제대로 못 보았다는 뜻이죠.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고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 멀리로만 지나쳤습니다. 복숭아나무에 대한 재인식, 깨달음을 보여주는 부분은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멀리서 알았죠. 내가 본 것만이 다 아니구나. 내가 본 것은 흰 꽃과 분홍 꽃인데 그 말고 수천의 빛깔도 있더라. 이걸 모르고 나는 복숭아나무를 부정적으로 봤죠. 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오랜 시간이 또 걸렸죠. 자,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 공감을 보여주는 부분은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다. 복숭아나무를 이제 이해했는 거죠. 자,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에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복숭아나무와 내가 일체화된 그런 상황이죠. 자, 다음 대상에 대해 화자가 인식한 내용을 생각해 보자 했는데요.
흰 꽃과 분홍 꽃이 핀 복숭아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알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고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했고요.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 몰랐을 것이고요. 자, 꽃잎들이 흩어진 복숭아나무는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죠. 자, 이 작품의 화자가 깨달은 점을 한번 파악해 보자인데요. 선입견을 지니고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그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한 경험을 한번 말을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그 복숭아나무 곁토를 통해서 남을 이해하는 것의 소중함, 또 그 보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과 편견으로 대상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의 공부 부탁합니다. 자, 오늘 나희덕 시인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